돈 좀 있어? 커피 사는데 2,000원밖에 없네. 너 돈 좀 있어? 이거 봐봐. 10,000원. 응, 10,000원. 합해서 20,000원이잖아. 이거 2,000원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에도 혼자 마음대로 탔다 내렸다 하고요. 앉아있는 것도 중심이 눈에 타기 전에는 왼쪽으로 자꾸 흐르는데 중심을 잘 잡아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매년 10만 명 정도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사망률도 암 다음으로 높다는 이 질환, 바로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뇌졸중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신경과 나연욱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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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의 윤승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뇌졸중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손상이 되면 뇌경색이고, 네.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로 인해서 뇌가 손상되면 뇌출혈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이죠. 네. 비교적 흔한 병이고 뇌에 생기는 병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6명 중에 1명이 일생 중에 뇌졸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겨울이 되면 조심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계절보다 특히 겨울에 꼭 뇌졸중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뇌졸중은 혈압이랑 관련이 높은데요. 추운 날씨로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의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뇌졸중으로만 보면 특별히 계절의 변화랑 관계없이 연중 비슷한 발생률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계절 내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좀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을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뇌졸중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죽음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립니다. 사연의 주인공도 갑자기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증상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은 꿈꾸던 삶을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오늘의 주인공 나보람 씨 역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50줄의 창업이라는 모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업 준비로 하루하루가 설레기만 하던 어느 날, 친한 동생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올 시간 다 됐네. 이제 오겠다, 우리 장미. 아까 언니, 우리 장미 왔어? 어서 와. 언니, 근데 여기 뭐야? 사무실 차렸어?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창업 준비로 걱정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쁜 옷, 날씬이 옷만 파는 게 아니야. 빅사이즈 옷 쇼핑몰이나 50대 이상 어머니 옷 쇼핑몰 있지? 그것도 잘 된대. 근데 집에서 먼저 시작하지. 이렇게 사무실부터 차리면 월세도 그렇고 좀 걱정되지 않아? 벌써 시장 조사 끝냈고 거래처도 다 뚫어놨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요. 좀 걱정은 되지만 우리 언니 알아서 있으려고. 게다가 언니는 평생 돈복 많은 사람이잖아. 그치. 근데 장미야, 우리 일단 커피부터 마실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죠? 커휘? 저만 잘 못 알아듣는 건가요? 맞다. 여기에 아직 커이 머신도 안 들여놔서 커이가 없어. 내가 1층에 갔다 올게. 그 맛있는 그 뭐더라? 저기 저거 로스링 카페가 1층에 있거든.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근데 커피는 뭐고 로스링은 뭐고 카페는 뭐야? 아우 얘 너 발음이 그게 뭐야? 아이고 웃겨라. 아니 그 마실 로스링 카페 있잖아. 커위. 아우 참. 여기 1층에 그 로스링 카페가 있으니까 내가 금방 사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언니 예전에 미국에 잠깐 갔다 왔다 그러더니 오리지널 발음인 거야? 어쨌든 기다려.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려. 응? 금방 갔다 올게. 아무튼 수수께끼와 같은 말들을 남기고 사라진 나보람 씨. 그런데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간 이게 무슨 소리죠? 어째 좀 무서운데요? 나야. 문 좀 열어줘. 언니? 여기 언니 사무실이잖아. 왜 비밀번호를 못 눌러? 아니 새로 얻어서 그런가?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언니 커피 사러 간다고 나간 거 아니었어? 아 맞다. 아니 근데 내가 집에서 카드를 놓고 와가지고 현금 가지러 왔어. 근데 돈이 좀 부족하네. 아 이거 참. 정미야 미안한데 돈 좀 있어? 커피 사는데 2,000원밖에 없네. 돈 좀 있어? 언니 이거 2만 원인데? 너 눈 멀었니? 이게 어떻게 2만 원이야? 너 오늘 진짜 웃긴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응. 10,000원. 응. 10,000원. 합해서 2만 원이잖아. 이거 2,000원 아니야? 언니 왜 그래? 응? 내가 왜 이러지? 좀 이상하다. 언니 이렇게 양팔 옆으로 쭉 벌려봐. 그건 왜? 글쎄 얼른 해봐. 어머 안 올라가네. 왜 이러지? 여기 잘 올라가는데. 왼쪽 팔이 이상해. 장미야. 뭔가 불안한 느낌에 곧바로 검색에 들어간 동생. 언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언니 뇌졸중 증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 병원 가봐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뇌졸중? 언니 얼른 병원 가자. 골든타임이 3시간이래. 나 어떡해. 뇌졸중 큰 병 아니야? 괜찮아. 나 죽는 거 아니야 혹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나 걱정돼. 창업 준비하느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시달렸던 탓일까요? 뇌졸중 골든타임 3시간. 과연 나보람 씨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니까요. 네. 지금 이 주인공이 갑자기 비밀번호를 헷갈려서 누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숫자를 알아보지 못해서 지폐에도 제대로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뇌졸중 전조 증상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지금 바로 인지 장애가 이제 오게 되는데 숨이 좀 가쁘거나 네. 아니면은 한쪽 눈만 보인다든가
또 말도 이렇게 좀 더듬는 그런 것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다리뿐만 아니라 얼굴부터 한쪽이 이렇게 마비 증상도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보행이 어려워지는 거죠. 예, 보행이 어려워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 낙상도 위험한 낙상이 2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전조 증상이고 손에 땀이 나거나 좀 호흡이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증상 뇌경색이요, 뇌졸중으로 가는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데 이렇듯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뇌에서 이제 각 부분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라던가 아니면은 팔다리 뭐 운동 신경이라던가 이런 쪽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별로 없죠. 그런 경우 이제 무증상 뇌졸중이라고 하고 요즘은 뭐 뇌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무증상 뇌졸중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뇌졸중은 일단 발병하면 네. 치명적인 생활 장애를 남기는 질병이다라고 하는데 후유증이 좀 심한 편인가요? 그렇죠. 뇌졸중 그 자체로도 참 그 심한 그 문제지만 소위 살아남아도 그 장애가 그 정도의 뇌가 얼마큼 손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네. 그 장애도 거기에 맞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쪽에 그 근력이 약화가 되거나 약화된 거는 좀 나아요. 근데 완전하게 이제 영어로 paralyzis라고 하는데 마비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영구적인 그 손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이제 앉는 자세도 어려운 거죠. 균형이 없게 되고 더 나가서는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걷는 것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한쪽이 편마비라고 마비가 돼서 우리가 중심을 잡기가 그렇죠. 어렵게 중심도 되는 거군요. 어렵고 특히 이제 어떤 분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힘은 있는데도 넘어질 것 같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행을 하기 어려우면 직장도 다닐 수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골프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취미 활동도 어렵게 되죠. 네. 네. 또 우울할 수 있는 되게 보면 우울증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어요. 뇌졸중이 후유증이 이렇게 심한 질환인지 네. 몰랐고 네. 그리고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지는 차마 몰랐는데 네. 사실상 이 마비가 된다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고 네. 이와 관련해서 뭐 낙상에 대한 두려움, 정신적인 질환까지 얻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 있다고요? 예, 중증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 입원한 이후에 30일까지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입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20%인데 5%로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개월이 지난 후까지도 심한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인 복지법상에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떤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걸리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뇌졸중은 비교적 위험 요인들이 잘 알려져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담배, 술, 그다음에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혈압, 그다음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낮게 잘 유지를 해야 되고요. 금연, 금주, 그다음에 심장 질환에 대한 검사,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좋은 식습관,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뇌졸중은 골든타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보니까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서둘렀잖아요.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 일반적으로 혈관이 막혔을 때 다시 열어주기 위한 치료가 약으로 쓰는 혈전 용해제 주사가 있는데 네. 그 주사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생하고부터 4시간 반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혈관 내로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해서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6시간 이내인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굳이 골든타임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네. 같은 4시간 반 이내라도 3시간대 치료가 시작되는 것보다는 1시간대 치료가 시작되면 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늦어졌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병원에 빨리 왔는데도 이미 뇌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게 왔지만 6시간이 지나서 왔지만 살릴 수 있는 뇌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3시간 이렇게 말씀은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증상을 느끼셨거나 증상이 있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병원으로 서둘러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졸중 재활에 최첨단 장비가 활용되기도 한다는데요. 재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생활 N 정책의 리포터 정들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환이 그러하지만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것이 바로 뇌졸중인데요. 그만큼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간과 인내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겠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한 재활치료, 적합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그거 아세요? 요즘 로봇이 뇌졸중 재활치료를 도와주고 있다는 말이요. 환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로봇 재활치료,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공공의료의 상징, 서울의료원입니다. 예전에는 뇌졸중을 진단받으면 열심히 해도 일상으로서의 복귀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초기에 재활치료를 잘 받게 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재활치료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뇌졸중, 뇌손상 등 여러 환자들이 운동으로 치료하는 운동치료실입니다. 그런데 딱히 새로워 보이진 않는데 저기! 저분은 뭐 하시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처럼 보이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네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보행 장애가 생기신 분들한테 로봇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보행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활 운동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이름은 워크봇. 이제 왼쪽 다리에다가 좀 힘을 주는 연습을 하시고, 자, 왼쪽 다리 뻥 차보세요. 뻥. 잘하시네요. 왼쪽 다리에 힘이 많이 좋아졌어요. 일반 치료와 로봇 치료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마비가 너무 심하면 빨리 서거나 걷는 연습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보행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마비가 심한 환자도 로봇의 도움을 통해서 빨리 서고 그리고 조기에 보행 훈련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환자들이 마비가 있더라도 보행하는 연습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향후에는 보행의 기능이 더 회복한다든지 몸통의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특히 제대로 쓰이는 곳이 바로 이 로봇 치료와 같은 병원입니다. 불편하신 데 없죠? 괜찮으세요? 네, 아주 좋아요. 잘하시니까 속도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분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뇌졸중이셔서 왼쪽 편마비이십니다. 그리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보행장애가 심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아직 서 있는 것도 잘 못하셔서 로봇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보행 훈련을 계속하면서 걷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왼쪽에 마비가 왔다는 환자분. 어때요? 사람과 달리 로봇 재활 치료의 장점이 뭘까요? 로봇이 알아서 이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이 이런 거는 되게 이게 좀 불안정하고 이게 되게 안정적이에요. 환자가 이거 운동을 재활하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잘하시네요.
이쯤 되면 병원의 1등 일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일체에도 혼자 마음대로 탔다 내렸다 하고요. 앉아있는 것도 중심이 눈에 타기 전에는 왼쪽으로 자꾸 흐르는데 중심을 잘 잡아요. 사람이 도와줬을 때는 30분 동안 100걸음 정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로봇으로 재활치료를 한 뒤로는 휠체어도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처럼 환자 본인의 재활 의지겠죠? 또 우리 뇌는 발병하고 나서 3에서 6개월 정도에는 큰 회복을 이룰 수 있고 이거는 뇌 가소성이라는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활치료를 받는 게 그 환자의 예후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운동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로 살짝 네네 잡았어요. 그렇다면 로봇 재활 치료는 어떤 건지 제가 직접 시험을 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뭐가 많네요. 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당기는 탈부화 장치를 4개로 앞뒤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허리가 꺾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허리 벨트도 하고 다리 벨트도 다 하게 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막 장비를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니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또 안전이니까 그런 거겠죠? 로봇 장치에 의지해서 걷기 시작했는데요. 등에 매단 센서 장치 때문인지 위에서 뭔가 저를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랄까? 제가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가볍고 구름 위를 딱 걷고 있는 딱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 환자분들이 앞에 화면을 보고 자기의 걷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걷고 있는지도 봐서 스스로 자꾸 걷는 생각을 하고 화면을 통해서 나의 걷는 모습을 직접 보고 아 나도 이렇게 곧 걸을 수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아요. 거기다 이렇게 하니까 재밌습니다. 하나, 둘, 그렇죠. 세게 차면 화면 밖으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어머! 네, 그래서 다리 뻥 차는 힘을 살짝 그렇죠. 우와!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게 그냥 걷기만 할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주면서 걷는 걸 더 재밌고 아니 이렇게 하니까 오랜 재활 활동에도 약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점프를 하는 것처럼 발에 힘을 주니까 모니터 속 캐릭터도 힘차게 점프해서 떠다니는 동전을 획득하더라고요.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로봇 보행 재활 치료는 지금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발병 6개월에 스스로 보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그 중추신경 발달 치료를 받는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껏 힘들었던 뇌졸중 재활 치료. 이제는 똑똑하게 로봇이 도와드릴게요. 네, 재활치료 현장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로봇으로 보행 재활 치료를 했는데요. 뇌졸중 환자에게 보행 기능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사람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일상생활 기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보행이 되지 않으면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기 때문에 항시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뇌졸중 후에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행 가능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스스로 움직이는 거랑 또 로봇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 보니까 로봇이 직접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행 치료를 하다 보면 단순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걷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참여를 유도하려면은 좀 더 흥미있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같이 연동을 해서 하면 좀 더 효과도 좋고 또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소아도 이제 비슷한 내성마비 중에서 편마비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소아는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특히 이 가상현실의
같이 하면 상당히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로봇 재활 치료와 가상현실 치료가 굉장히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왠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 가상현실 체험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치료는 실제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환자의 참여와 동기부여 면에서 유리합니다. 예, 실제로도 치료 수능도와 치료 효과가 기존의 고식적인 재활치료보다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많은 것들이 발전을 했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뇌졸중에 있어서도 예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운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들이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젊은 분들도 요즘에 뇌졸중이 많아지는데 그분들의 약간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도 많아서 그런 거를 잘 매니지를 해야 되고 물론 좀 운동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뇌졸중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한테는 주로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무릎 관절이나 아니면 고관절이나 이런데 이제 관절염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운동을 제안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수중 운동. 수중에서 물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은 수중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를 않으니 오히려 부력이 있어서 뜨기 때문에 운동하기도 좋고 무릎이나 이런 통증이 없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렇죠. 네. 그래서 심혈관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지금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있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맨날 물에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랜드에서 소위 이제 이런 지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게 자전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또 젠틀한 스트레칭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체중 부하가 많이 이제 감소를 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주로 태극권이라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안 주면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그런 운동도 좋을 것 같고, 그 선생님도 계시지만 운동 처방을 좀 받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스스로 운동을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러다가 많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뇌졸중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최대로 내 심장이 박수를 계산을 해서 되게 이제 220 마이너스 에이지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인데 본인의 나이인데 거기에 맞게 좀 운동을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치의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팔다리를 주무르면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아, 저만 오래 들었네요. 마비 증상이 팔이나 다리로 올 수 있다 그래서 마비됐으니까 얼른 좀 풀어주면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어떤가요? 특히 이제 만성인 경우는 좀 혈액순환을 위해서 스트로크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벼주는 건 좋은데 만성인 경우. 근데 초기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근육을 주물르면 그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거군요. 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군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주물르는데 그거는 더 오히려 출혈성 뇌출혈은 혈류를 높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그 출혈성을 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비가 되면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얼른 감각 돌아오라고 주무를 것 같은데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절대 주무르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다. 하나, 둘, 셋. 네, 셋 다 X네요. 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뇌졸중은 혈압이랑의 상관관계가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은 그에 비례해서 아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은 떨어지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끊어진 신경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네, 다 O가 나왔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좀 만약에 재생이 된다고 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장애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근력이 감소된다든지 마비 증상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이론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언마스킹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스프라우팅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언마스킹 이론은 뭐냐면 예전에 사용되지 않던 신경도를 사용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프라우팅, 뭔가 가지가 쳐서 나오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근데 이 두 개 다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재활이라는 그런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OX 퀴즈로 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뇌졸중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뇌졸중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뇌졸중 자가진단법은 이제 가장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모아놓은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FAST라고 있고요. 영어의 약자죠. F, 페이스, 얼굴. 암, 팔, 스피치, 말, 이 중에서 뭔가 한 가지가 이상이 있으면 T, 이제 타임 해서 빨리 응급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웃 손발이라고. 그래서 이하고 웃을 때 비대칭적인 거. 그다음에 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한쪽에 힘이 빠지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발음할 때 발음이 어눌한 거. 그리고 이제 시선. 원래는 양쪽이 다 똑같이 기능을 하니까 눈이 가운데 있는데 한쪽의 기능이 안 되면 눈이 돌아갑니다. 내가 손상이 된 쪽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눈이 그렇죠. 돌아가요. 예. 이쪽을 못 쳐다보죠. 그런 경우에는 뇌졸중을 의심해서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기는 했는데 집에서 혼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궁금한 점을 보내주셨네요. 집에 로봇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없죠. 교수님. 네, 네. 꽤 비싼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편마비, 그러니까 한쪽만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되게 누워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아침에 누워서 일어나기 전에 두 손을 이제 모으고 이제 위로 올렸다, 그다음에 내렸다 하고 또 좌우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근데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환자들이 호흡을 안 해요. 호흡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운동하실 때 마찬가지로 혈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요즘에 많이 요가나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호흡을 같이 잘 연동을 하셔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2차적인 혈압이나 이런 것도 감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게 누워서 하는 거고 또 엎드려서 또 하는 것도 있어요. 되게 뭐 우리 젠틀 요가에서 하는 이렇게 이런 푸시업도 이렇게 푸시업을 미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팔만 펴서 이렇게 쭉 뒤로 스트레칭하는 거죠. 상체를 뒤로. 네. 그게 좀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단 조금 더 쉬운 자세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지면은 이제 앉아서 하는 것 그 동영상으로 준비됐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색을 해보셔도 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호흡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쪽을 같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대칭적으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코를 많이 고는 편입니다. 그런데 코골이가 심하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뇌졸중과 코골이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연관이 있습니다. 예, 코골이는 잘 때 이렇게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잘 때 혀가 뒤로 말리면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좁아지고 그러면은 높은 압력을 줘야만 이 통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호흡이 안 생기는 무호흡 상태가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높은 압력을 줬을 때 크게 소리를 내면서 코 고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은 수면 중에 몸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다음에 깊은 수면을 방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고혈압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체중 증가, 그다음에 심방세동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을 모두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뇌졸중 원인의 90%가 후천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추울 때 뇌졸중 환자가 3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뇌졸중을 예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뇌졸중은 비교적 위험 요인들이 잘 알려져 있는 정직한 병입니다. 근데 뇌는 심장과 다르게 각 부분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뇌 손상이 작게 생기더라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해서 발병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쪼록 뇌졸중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뇌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선진국처럼 장애인은 특히 이제 뇌졸중이라는 장애가 많은데 이분들이 평생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